알아볼까요? 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원기둥에 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원기둥에서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 있는데 이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을 요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옆면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원기둥의 옆면은 이야기했었죠. 이렇게 구분면입니다. 이렇게 굽혀져 있어요. 그리고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여기에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이 높이라고 했고요. 높이는 삼각자와 일반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90도를 나타내어서 그 길이를 잰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활동 1번 원기둥 모양의 과자 상자를 잘라서 펼쳐봅시다 했거든요. 잘라서 펼쳐본다. 1학기 때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1학기 때 각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봅시다 해서 펼전, 그 다음 10개 그림도 해서 펼쳐서 열어놓은 그림이랬거든요. 그리고 development figure 해서 발전하다, 전개하다, 펼치다 그런 모양이라고 영어로는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 여기 모서리를 잘라서 이렇게 펼쳐놓은 그림. 이것을 전개도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원기둥의 전개도. 이것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상자를 펼치려면 두 밑면의 둘레를 따라 잘라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마치 롤 휴지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전개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을 따라 자르면 옆면을 펼칠 수 있어 이랬어요. 보시면 바로 위로 올라가죠. 여기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 이 선분이죠. 이 선분, 즉 높이입니다. 그쵸? 이 높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높이에 따라 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친구 보시면 이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 부분 높이에 따라 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그럼 볼게요. 밑면과 옆면은 각각 어떤 모양인가요? 보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는 나누기 표시하고 똑같은데 이게 바로 밑면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옆면 그렇죠? 그리고 이것 또한 밑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높이가 되는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원기둥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원기둥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전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학기 때 배웠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모서리를 잘라서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원기둥을 그냥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밑면에 수직인 선분을 따라 자르면 옆면을 펼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높이를 따라 자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기둥에서는 모서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분은 이것은 직선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면과 면이 만나기는 하는데 둥근 면이 만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직선이 생기질 않아요. 선분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해 왔어요. 모서리를 따라 자른 게 아니라 원기둥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원기둥에서는 모서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밑면과 옆면은 각각 어떤 모양인가요? 이런 모양이었죠. 그럼 밑면은 원, 그쵸? 크기가 같은 원 두 개고요. 그 다음 옆면은 어떤 모양이에요? 옆면은 여기 보면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옆면은 직사각형, 그렇죠?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밑면은 크기가 같은 원 두 개고 두 개이고 옆면은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활동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봅시다 했거든요. 우리 1학기 때 그 전개도가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준비물을 사용하여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를 찾아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했던 거 잠깐만 살펴보면 여기 보면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봅시다 하고 이렇게 가나 다 중에 삼각기둥을 만들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 다음 다 이것은 되죠. 근데 나가 안 되잖아요. 왜? 밑면이 한 방향에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배웠어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원기둥의 전개도가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죠? 왜? 밑면이 같은 방향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원기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기둥이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면이 서로 다른 방향에 두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밑면 서로가 합동이죠. 그리고 평행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전개도를 따라 접으면 이런 식의 원추라고 하나요? 약간 뿌리 잘린 모양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되지 않죠. 이유는 일단 밑면 두 개의 크기가 같지 않고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사다리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는 될까요? 다는 되는구나. 왜? 밑면 두 개가 양쪽에 다른 방향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옆면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원기둥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준비물을 사용하여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는 뭔가요? 그렇죠. 다이죠. 그 다음에 원기둥을 만들 수 없는 전개도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해라. 지금 방금 했듯이 가는 왜 안 돼요? 밑면이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원기둥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되었고 나구나. 나는 밑면이 크기가 같지 않고 다음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각 부분의 길이를 알아봅시다 했거든요. 오, 잘 나왔다. 우리 배운 거 나온 것 같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일단 옆면의 세로와 가로의 길이는 각각 원기둥의 무엇과 같나요? 했어요. 세로는 지금 볼게요. 옆면의 세로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기 부분이고 그 다음 가로는 여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면의 세로는 무엇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높이 이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cm 이게 높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여기는 세로라고 적을 것이고 여기는 가로라고 적을게요. 가로는 어떻게 돼요? 이 원의 둘레 요것과 똑같다 그렇죠. 원 둘레 그죠? 그러면 원주를 구하는 공식이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지름의 3배, 약 3배. 지름의 곱하기 약 3배였는데 이게 바로
원주율이었습니다. 됐죠? 이 원주율은 3.14를 이야기해요. 그럼 다시 뭐라고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인데 여기서는 얼마라고요? 3.14였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 반지름이 몇 센치였어요? 똑같이 이리로 가니까 반지름이 몇 센치? 5cm. 됐죠? 그러면 이 부분, 이 원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내려와서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5cm였으니까 여기 반지름이 5cm였으니까 지름은 몇 cm? 10cm고 곱하기 원주율은 얼마였어요? 여기 나온 대로. 그렇죠? 여기 나온 대로 3.14 됐죠?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31.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31.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 나온 대로 세로의 길이는 미리 해버렸다.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와 같고 가로는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민면인 원의 둘레 즉 원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했어요.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는 밑면의 원주와 같으므로 지름 10cm인 원의 원주를 구한다. 즉 어떻게 한다고요? 10 곱하기 3.14를 한다 이 말이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5 반지름은 5였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cm였고 그 다음 여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31.4였습니다. 왜라고요? 지름이 아까 반지름이 5cm였으니까 여기에서 반지름이 5cm였으니까 지름은 10cm였고 그 다음에 원주율은 3.14 곱해서 3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활동 4번 볼게요.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고 밑면의 반지름과 옆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어 봅시다 했거든요.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원을 해서 1cm 지금 여기가 반지름이 2cm인 밑면에 원을 먼저 그려 놓았어요. 두 개를 먼저 해 놓았는데 일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면은 우리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옆면을 그려야 되겠죠. 일단 밑면 하나 여기다 갖다 놓고 옆에다 일단 하고 난 이후에 일단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지금 보니까 직사각형의 세로 이 높이는 3cm죠. 하나, 둘, 셋. 3cm를 먼저 그려두었습니다. 그 다음 가로. 이 가로 부분은 요것의 원주와 같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원주는 무엇 곱하기 무엇? 그렇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습니다. 들어가자. 예, 됐죠? 그러면 지름이 여기는 얼마죠? 4cm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2cm니까 지름은 4cm고 원주율은 얼마였나요? 다행히 3.1이나 3.14가 아니다. 3이다. 이러죠.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즉 원주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4 곱하기 3은 12cm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보자. 이제 다시 제대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듯이 세로는 여기 높이가 되잖아요. 높이가 되니까 3cm.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됐죠? 여기는
3cm, 여기는 12cm 됐죠.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밑면 여기 다른 편에 하나, 여기 똑같은 밑면 하나 됐죠. 이렇게 해서 원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보고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보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1학기 때 배운 전개도와는 다르게 여기에는 모서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원기둥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이 원기둥의 전개도다 라고 했었고, 밑면은 반대편, 여기 반대편, 그리고 옆면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그려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너무 복잡해서 삭제를 좀 해놓고, 여기 세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세로는 직사각형의 세로는 높이, 그쵸? 높이가 되고, 여기 가로는 뭐가 돼요? 밑면의 둘레, 즉 밑면의 원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원주는 어떻게 구해? 반지름 곱하기 2, 그쵸? 그게 지름이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 해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꼭 맞은편에 밑면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학 익힘책 70학 79쪽 꼭 풀어보기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굿바이.